네, 안녕하세요. 우리 학생들 창규쌤입니다. 오늘은 바로 학점은행제로 뭘 하는지, 그리고 왜 하는지를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선 학점은행제가 어떤 제도인지에 대해서는 쭉 얘기를 해줬고,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그 얘기해줬던 그 학점은행제를 이제 왜 해야 되나, 그리고 그런 학점은행제 하기로 뭘 할 수 있나를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우리 학생들이 보기에 앞서서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하면 이제 쌤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경영전문학사 81학점을 취득했고 경영학 전공이고 학점은 4.5점 만점에 3.83이다. 100분위는 90.5로 상위 9.5%다. 이렇게 나오고 쌤은 편입을 위해서 학점은행제를 했었죠. 그래서 학점은행제로 하는 이제 할 수 있는 건 총 보통 많이 하는 건 6가지입니다. 뭐 편입, 그 다음에 직장인 학력 개선, 단순 학력에 대한 갈망 해소, 그 다음에 대졸자 전형,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뭐 대학원 진학, 이렇게 6가지 정도가 있고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학벌 개선을 위한 편입이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내가 더 좋은 대학에 가고자 할 때 이제 학벌을 개선하기 위해서 편입을 준비하는데, 그 편입 요건을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이 학점은행제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80학점을 취득해서 전문학사 취득하면 일반 편입할 수 있고, 140학점으로 학사학위 취득하면 학사 편입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대학교를 다니면 4년제 대학교에 2학년을 다녀야 일반 편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문대학교를 졸업해야 일반 편입을 할 수 있는데, 학점은행제로 하면 1년 만에 편입 요건 만들 수 있으니까 훨씬 간단하죠. 그래서 이제 학점은행제로 1번을 사용하고 보통 학생들은 이렇게 준비를 하죠. 대구대학교에서 영남대 편입을 원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편입은 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장인 학력 개선을 위해서 보통 하는데,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는 20대부터 40대 분들이 보통 승진이나 취업할 때 이제 학력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하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알바나 뭐 구할 때 보면 초대졸 이상 아니면 대졸 이상 이렇게 지원 요건 자체가 대학교 졸업 이상을 원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에 이제 지원을 하려면 학위가 있어야 되고, 그런 학위를 이제 요할 때 이렇게 필요하게 됩니다. 또는 고등학교 졸업으로 이제 취업을 했는데 승진을 할 때 또 학벌이 이제 학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분들이 이제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학생들이 주의할 사항이, 이제 취업이 이제 대기업이 되는 거냐라고 좀 엉뚱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당연히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해야 한다고만 해서 이제 대기업 취업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뭐 지방대를 졸업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대기업 취업되는 것도 아니고, 인서울을 졸업을 한다 해서 반드시 대기업 취업되는 게 아닌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대신에 뭐 이렇게 학위를 취득해서 학력을 만든 다음에, 요즘에는 컴퓨터공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런 소프트웨어의 기업들이 많이 증가하고, 이런 기업들은 보통 코딩 실력을 많이 요구해요. 그래서 내가 학벌이 좋지 않더라도 학력을 만들고 나서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삼성이나 다 요즘에는 그 각 기업에서 운영하는 코딩 교육 과정이 있거든요. 그 교육 과정에 면접을 보고 합격을 한 다음에 이제 취업 기회가 있어요. 그 교육생들 중에서 몇 프로 이렇게 취업 기회가 있는데, 그런 기회를 통해서는 또 이제 대기업 입사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과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기술이 있다면 대기업 취업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이 학점은행제 학위는 뭐 문턱을 넘기 위한 요건, 지원 요건 정도로만 보면 되고, 이런 지원 요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술이 있다면 그 기술을 요구하는 대기업에는 취업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 참고해야 되고, 또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이, 우리 학점행제로 학위를 취득을 하려는데 고졸 채용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학점행제 학위를 취득해버리면 고졸 채용이 안 되니까 이제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됩니다. 고졸 채용 전형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요거 반드시 이제 인지를 해야 되고, 보통 직장인 친구들은 요렇게 학력 개선을 위해서 직장에 다니면서 하게 됩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과정은 아니어서 많이 하죠. 그리고 두 번째 내용 보면 이제 됐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바로 단순 학력에 대한 갈망,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보통 30대에서 60대 분들이 이제 뭐 내가 하는 일은 지장이 없는데 뭐 그냥 단순한 학력 개선에 대한 갈망이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내가 대학교 졸업을 했다는 걸 어디에 얘기한다던가 이런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분들이 이제 단순히 대학교 이제 학위를 가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보통 하시게 되고, 이런 분들의 주의사항이 내가 학력도 원하는데 학교 라이프도 즐겨보고 싶어, 이렇게 하면은 이제 온라인 학점은행제를 하면 안 되고 오프라인 학점은행제 기간을 다니거나 아니면 방통대에 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방통대를 추천을 하는데 이제 방통대는 시험이 어렵고 시간 소요가 좀 크다는 점까지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반드시 참고하면 되고, 국가장학금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방통대를 추천을 하긴 합니다. 이제 학교 라이프를 다니면서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신에 시간이 많이 들 수 있다는 거 인지를 해야겠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직장인 분들이, 이분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 학력을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취득을 하시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얘기를 해봤고, 그 다음이 바로 네 번째, 대졸자 전형으로 이제 간호사, 물리치료사, 뭐 치의생사 이런 의료 계열로 가고자 하는 친구들인데 보통 20대 중후반이 제일 많죠. 그래서 뭐 직장에 다니다가 내가 이제 이렇게 가고 싶어, 좀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싶어 라고 하는 친구들이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졸자 전형이 뭐냐라고 하면 말 그대로 대학교 졸업자인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인데 수능 없이 갈 수 있다는 게 메리트죠. 그래서 수능 공부를 안 해도 되고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학점행제로 학점만 잘 받으면 갈 수 있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정시와 수시로 똑같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친구들은 전문대 간호학과나 물리치료학과, 치의생과 등을 목표로 하고요. 나와서 이제 취업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죠. 이런 학생들의 주의사항은 이제 학점을 매우 중요하게 보므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최대한 4.3 학점 이상 목표로 해야 되고, 수도권은 4.4에 가깝게, 그 다음에 지방권 친구들은 4.1 이상을 목표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학점을 이렇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학점은행제 학점, 평점, 그러니까 GPA는 온라인 강의, 토론, 과제, 시험 총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했죠. 그래서 이 4가지만 잘하면 되는데 온라인 강의는 어떻게 잘하냐? 보면 출석을 잘하면 되고요. 한 번도 빠지지 말고, 그 다음에 토론은 차인규쌤의 도움을 받으면 되고 또는 지난 영상에 얘기해준 대로 하면 되고, 과제 같은 경우는 해피캠퍼스하고 차인규쌤의 팁 참고하면 되고, 시험 같은 경우는 오픈북 서칭 스킬을 기르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대졸자 전형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이 친구는 물리치료과를 가려는 친구죠. 그래서 이렇게 잘 준비하면 되고, 이 내용도 쌤이 지난 시간에 다 얘기를 해줬는데 한번 대졸자 전형만 따로 떼서 한번 우리 학생들한테 또 얘기를 해주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대졸자 전형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5번과 6번은 바로 대학원 진학과 뭐 사회복지사, 보육교사를 하시려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도 학점 면제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 학생도 이제 나이가 20대 중후반인데 뭐 학위를 따놓고 우선 직장에 다니면서 학위를 따놓고 나중에 뭐 대학원에 갈지 아니면 편입을 할지 뭐 생각해 보려 하는 친구, 그런 친구입니다. 그런 학생이고, 이렇게 해서 학점은행제로 이제 과연 뭘 하나 궁금한 친구들, 무엇을 할 수 있나, 도대체 왜 하나, 이런 게 궁금한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요. 이런 이유로 이제 학점은행제를 하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 그래서 앞으로 할 때 이제 학점은행제로 내가 뭘 할 수 있지? 아니면 학점은행제가 뭐지? 궁금한 친구들은 보통 이 6가지를 하게 되고, 이 이외에 뭐 컴공이나 체육학 뭐 이렇게 다양한 분야도 있는데 보통은 이 6가지 안에서 학점은행제를 하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6가지 중에 하나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사실 현재 교육제도 상에서, 우리나라 교육제도 상에서 학점은행제가 가장 효율적인 제도는 맞아요. 요 요건을 만드는 데는.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보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쌤한테 한번 상담을 받아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걸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고,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고 다음 시간은 한번 4번 얘기한 이 대졸자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가장 좀 유리한 방법이 뭔지,
그걸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학생들 다들 열공하고 원하는 목표 꼭 이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